안녕하세요. 맘땡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금 뭐 한 8시 30분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종종 이 회사에 한 8시 정도 출근을 해요. 그 이유가 말 그대로 뭐냐면 제가 저희 집에서 여기 회사까지 걸어오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고등학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가 같이 이렇게 뭉쳐 있어요. 더구나 학교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학년당 반이 9반, 그 다음 10반까지 되는 그런 학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학생이 많은데 아이들이 학교 가는 모습 보면 굉장히 제가 그때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하루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을 손꼽으라 그러면 아침에 걸어가면서 출근하면서 아이들 학교 가는 모습 보는 게 정말 좀 저 어린 시절 학교 가는 그런 모습도 추억에 잠기고 그 다음에 아이들 그 학교 가는 모습 보면 이제 좀 제가 좀 뿌듯한 좀 기운을 받는다라고 할까 그런 좋은 기분에서 항상 저희가 8시 정도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이제 출근하자마자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제 방송을 켰는데 여기 주제를 보신 것처럼 정말 정말 제가 존경하는 아이입니다. 정말 제가 배우고 싶을 정도고요. 과연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아이인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은 큰 자극을 받을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이 학생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생길 거라는 그 점을 제가 꼭 보증을 하고 그다음 또 제가 학생들에게 이 아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 아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아이들이 전부 다 하는 말이 파이팅합니다. 나 진짜 공부해야 되겠구나. 나 정도 충분할 수 있게 공부하겠구나라는 의욕이 생기기 때문에 이 방송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이 공부의 신이 활활 타오르고 공부의 열정이 타오른다라는 거 제가 꼭 보증하니 방송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여학생은 고3 때였습니다. 고3, 그러니까 1학기였는데 그때가 한 봄이 지나서 한 3월인가 4월 정도가 됐어요. 4월 정도가 됐겠네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제 이 여학생 같은 경우가 좀 집이 형편이 여의치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 좀 맞벌이 하시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형편이 여의치가 않았는데 집에서 혼자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오른손으로 공부하다가 갑자기 오른손이 제멋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볼펜을 들었는데 볼펜이 뚝 떨어지면서 오른손에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여학생이 혼자 집에 있었거든요. 부모님 두 분은 일터에 나가셨고 그 다음에 오빠도 있는데 오빠도 일터에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막내딸인데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울면서 이제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 엄마 나 팔이 이상해 오른쪽 팔이 이상해라고 하면서 울면서 동네 엄마에게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빨리 병원에 가봐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에게 전화해서 동네 병원에 가니까 어서 빨리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으로 가는지 어머니랑 같이 큰 병원을 그때 어머님 오셨거든요. 그 작은 병원으로. 근데 큰 병원으로 가라고 그래서 의사가 추천해주는 병원은 무슨 병원이었냐면 바로 서울에는 백병원에 얼른 가보라라고 한 겁니다. 백병원을 정신없이 갔죠. 그래서 백병원에 정신없이 가서 뭐 CT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MRI 촬영까지 했는데 뇌에 혹이 발견돼서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그 아이는 정신이 없는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어머니도 갑자기 수술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그 아버지도 정신없이 병원에 달려오고 오빠도 병원에 달려가고 그 어머니 역시 막 긴장을 하신 거였죠. 더구나 고3 하나밖에 없는 딸인데 그처럼 가족들이 막 그때 당시 제가 봤을 때 부모님들 너무 패닉 상태에 와 있는 상태였어요. 더구나가 제가 그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랬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심성이 고운 아이였었고,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주어진 환경 내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아이였거든요. 어떤 뭐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있지 않고 항상 어려운 환경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노력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저는 그 아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랬어요. 그럼 뇌 수술을 위해서 뭘 하죠? 그냥 머리를 다 밀잖아요. 머리를 다 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고정시키기 위해서 머리에다가 이제 나사를 박습니다. 근데 그 나사를 박을 때가 굉장히 좀 고통스럽다라고 해요. 아무래도 이 수술 후에 뇌라는 건 굉장히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고정을 시키죠. 근데 수술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한 두세 번 정도 했습니다. 한 번에 제거가 안 되니까 한 번 하고 또 하고 해서 전신마취 두세 번을 뇌수술하고 나서 이제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중환자실에 이제 제가 면회를 한번 갔었어요. 근데 면회를 갔으면 중환자실에 면회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병문안 가니까 원래
그 여자 아이가 키가 크고 좀 빼빼하거든요. 근데 통통 부었더 얼굴도 통통 붓고 막 손도 통통 부어가지고 정말 막 정말 막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얘 이러다 잘못되는 거 아닌 걸까. 이렇게 큰 수술을 두세 번이나 받는다. 그래도 고3인데 그래서 걱정 정말 많이 됐었거든요. 더구나 의식도 없었고.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이 거의 이제 뇌수술 두세 번 마치고 나서 이제 일반 병실로 오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의식이 있었죠. 일반 병실로 와서도 이제 고통스럽고, 그 다음에 뭐 아직까지 후유증이 있었는데 설상가상으로 폐에 또 물이 차기 시작해요. 근데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폐에다가 얇은 쇠막대기로 확 꽂아가지고 거기서 직접적으로 여기서 막 폐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져서 더구나 또 폐에서 물이 차서 폐에 물을 빼는 그런 격도 이제 아이가 이제 겪게 된 거죠. 이렇게 약 1년간 이 아이가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병원 생활 태어났으니까는 이제 그 혹을 제거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그때 오른손에 막 흔들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오른손이 이제 섬세한 일은 하지 못해. 글씨를 쓴다라든지, 그다음 부드럽게 뭘 이렇게 강약 조절한다라든지 그런 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볼펜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왼손으로만 이제 펜을 쓸 수밖에 없었죠. 이제 고3인데 다시 이제 이 학생 공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은 당연히 말렸죠. 그렇게 큰 수술하고 나서 무슨 공부를, 무슨, 당연히 어떤 부모님이라도 그냥 건강만 챙겨줄 것을 이 아이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요구했는데, 그래도 이 아이가 자기는 그래도 복학하겠다. 다시 고3으로.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고3 복학을 하게 됩니다. 근데 1년 동안 병원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전신마취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공부가 제대로 될까요? 아마 모든 걸 다 까먹었을 겁니다. 기본적인 수학적인 개념이라든지, 사실 영어 단어, 흔했던 영어 단어, 우리도 그러잖아요. 한 석 달, 넉 달만 공부 안 해도 모든 걸 다 까먹어버리고 공부에 대해서 어떤 개념조차가 잊어버리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는 1년을 1년을 공부를 못했단 말이에요. 더구나가 오른손 잡았는데 오른손으로 펜을 들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못하니까 왼손으로 펜을 들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더구나 1년 동안 부모님이 학교에서 집까지 아이를 계속해서 픽업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갔어요. 그래서 학원이라든지 과외는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왜냐면 제가 1년 동안 그 아이의 공부 스타일을 지켜봤거든요. 그래서 오직 학교에서 공부하고 집에서 혼자서 학교에서 배운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열공하기 시작했던 거죠. 문제집 같은 거 많이 풀고. 근데 이제 그 여학생 같은 경우는 대학교를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참 좋은, 그 보고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이 여학생이 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비가 너무 많이 비용이 지출이 됐잖아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도 이 여학생에게 등록금으로 줄 형편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뭐라고 그 딸에게 이야기했냐면, 너가 대학교로 가면 우리 집안은 여력이 없기 때문에 너가 벌어서 가든 장학금을 타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이 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는지 아세요? 정말 결과 놀라지 마세요. 결과가 이화여대 전체 수석으로 합격하게 됩니다. 서울대로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서울대를 들어가면 100% 장학금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전체 수석으로 들어가서 4년 내내 그것도 장학금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뭐가 있었냐면, 제가 이때 당시 이 소식을 듣고 너무 울컥한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정말 아무리 열심히 하고 6년 동안 고3 열심히 하는 그런 학생들도 이화여대를 전체 수석으로 들어가는데, 이화여대 들어가는 것도 어려운데 전체 수는 정말 어렵거든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도. 더구나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죠. 더구나 또 학교 다니면서 이제 2학년 때까지가 다니면서 무엇이 있었냐면, 교수님이 이 여학생에게 교환학생을 추천했습니다. 교수님이 교환학생까지 추천할 정도였으면 이 여학생 같은 교환학생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교환학생 갈 수 있었는데, 그건 부모님께 양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로 가서 갑자기 딸에 무슨 변고가 생기면은 더 위험해질까 봐서 그것만은 굳고 말려서 교환학생 가지를 못했어요. 이제 대학교 4년 내내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나서 이화여대 대학원은 전체 수석하는 사람은 대학원에서, 이화여대 대학원에서 2년 동안 무료로 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원에서는 2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이야기 들으면
이 왼손으로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정말 어른들도 힘들다라는 그 수술을 무려 두세 번이나 받으면서 1년 동안 모든 것을 학을 못한 상태에서 다시 고3 복학을 해서 악착같이 공부를 해서 이화여대 전체 수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정말 저는 봤을 때 와, 내 눈으로 보니 인간 승리구나라는 것을 저는 직접 보았다라고 좀 학생들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놀라운 게 무엇인지 아세요? 대학원을 마치고 나서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용고시 아시다시피 뭐 IMF 이후로 정말 공무원직이라든지 임용고시 정말 합격하기 힘들잖아요. 보통 뭐 구급 공무원들 뭐 3년 4년씩 준비하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이 학생 같은 경우 임용고시도 한 번만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지금은 경기도에 있는 모 중학교에서 과학 교사로 지금 있어요. 제가 이 여학생을 볼 때 진짜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지만 정말 제가 존경하는 아이라고 참 말하기 좀 그래요. 존경하는 선생님이라고 하다가 아니면 존경하는 정신적 지주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고요. 그 다음에 정말 제가 멋있다고 인정하는 아이이고 인간 승리를 저에게 직접 보여준 아이가 바로 이 아이라는 점을 저는 항상 모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여학생만큼 몸이 힘들었나요? 여러분들이 이 여학생만큼 극한 환경에 처한 적이 있었나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나요? 여러분은 이 여학생보다 정말 좋은 환경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건강하잖아요. 여러분들 오른손으로 볼펜 자연스럽게 필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필요한 거, 그 다음에 공부에 필요한 거 얼마든지 부모님이 도와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여학생보다 수백 배 안에 수천 배나 좋은 환경에 있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여러분은 너무 당연히 여기고 있습니다. 이 여학생이 만약에 정말 과외를 받았다라면 서울대 속으로 돌아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그 점을 장담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 여학생만큼 절반만큼만 노력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제발 환경 탓하지 마세요. 제가 이 여학생을 또한 존경하는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인지 아세요? 보통 이처럼 크나큰 두세 번의 그런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됐고 수술을 받게 되면 대부분 원망하게 됩니다. 환경을 원망하고요. 심지어 뭐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의 가정 모든 것을 다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학생은 원망에서 원자라는 단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절대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 여학생은 항상 자기 자리가 무엇이 있었냐면 주어진 환경 내에서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주어진 환경 내에서 환경 탓을 하는 게 아니고 그 환경 내에서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지 하면서 할 수 있는 일에 주력했다라는 점이에요. 차이가 있죠. 여러분 제발 환경 탓하지 마시고요. 이 여학생이 보였던 인간 승리 절반만큼만 주어진 환경 내에서 그리고 현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내에서 최선의 노력만 하면 여러분은 이 학생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원망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요. 단지 여러분의 능력은 너무 무한해요. 건강하잖아요. 활발하잖아요. 무엇인 다 할 수 있는 젊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프지 않잖아요. 단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능력만 꺼내주기만 하면 되는 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금방 말씀드렸던 이 여학생 선배님이라고 하셔야 되겠죠? 이 멋진 선배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본을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이 선배님이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인간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점을 아시면 여러분들도 꼭 그 점을 이룰 수 있다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